성큼 다가온 새봄의 설렘처럼 하루하루 설렘으로 맞이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따스한 봄 햇살이 우리 가운데 빛나게 하소서. 움트는 새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정호승의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떨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비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세영의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생명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아멘. 자, 이제 이민신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3월 셋째 주 토요일 아크로에서 예배 공동체 광야에서 하나 되어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세상의 일들과 가정의 일들을 통하여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땅속에 묻힌 씨앗이 햇빛과 물에 의하여 새싹을 띄우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의 마음의 씨앗이 발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웃을 돕고 사랑하며 소외되고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꽃이 되고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한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소서. 오늘 특별히 만나고 뵙는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보면 당분간 못 볼 얼굴도 있습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 있든 우리와 동일하게 건강과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그다음에 요한복음서 12장 12절에서 15절인데 오랜만에 오신 조영님이 출애굽기 읽어주시고 혜령님이 요한복음서 읽어주세요. 기습적으로 제안합니다. 거절을 하겠습니다. 내 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요한복음서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니라 하더라. 자, 우리 배교님께서 세상 끝나는 후 팔레스타인 지역의 자연환경, 인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샤요. 우리가 이제 성경의 무대의 그 지역에 어떤 예수라든가 뭐 구약의 어떤 신학적인 얘기나 또 그 역사적인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제 지리적 접근은 그렇게 흔하게 들어보질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일부러 맥추절하고 수장절이라든가 하고 그리고 또 종려나무라고 하는 어떤 지리적 접근을 좀 한번 같이 해보려고 주제를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아프리카 대륙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변동없이 오랫동안 지속된 대륙 가운데 하나가 아프리카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얘기할 때도 했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이라는 게 항상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구 안에 그 멘틀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껍데기가 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늘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지역은 바로 요 지역이죠. 요는 극히 일부 지역인데 지구상의 모든 대륙이 떠 있긴 하지만 이동하는데 속도가 각각 달라요. 그 중에서 제일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대륙이 인도 대륙입니다. 인도 대륙이 이 유라시아를 얼마나 세게 밀어내면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맥 히말라야가 8,000m급의 산맥이 형성되고 그 힘이 뒤로 티베트 지역까지 연결되어서 티베트도 해발 고도가 4,000, 5,000이 넘는 그런 지역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도 유럽을 계속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유럽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유럽판과 거기 아프리카판이 충돌하는 지역이 바로 그 알프스가 솟아 있죠. 그래서 알프스에서부터 발칸으로 터키로 이란으로 해서 히말라야 이하로 이어지는 여기가 전부 그 판의 충돌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가 큰 대륙의 변동은 없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지구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구대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긴 하고 여기 아프리카에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호수, 여기 있는 호수 특징이 뭐냐면은 폭이 좁고 이거 꺼놔야겠다. 여기는 좁고 길이가 길거든요. 네. 그 이유는 전부 다 지구대 사이에 끼어 있는 호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어져 가지고 홍해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무대가 되는 요르단 계곡으로 이어지는 이 한 6,400km 정도 되는 세계 최대의 지구대가 끼어 있고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팔레스타인의 삶에서 이 지구대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이 사람들의 삶이. 그래서 동아프리카 지구대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 보는 것처럼 지구의 판이 두 개가 갈라지면서 가운데가 푹 꺼져 들어가는 거죠. 이걸 지구라 그러고 지구가 벨트처럼 띠를 이루고 이어져 있으면 그 지구대라 그러는데 아까 그 호수라든가 홍해라든가 이런 지역이 전부 다 폭이 좁고 길이가 긴 이 지역이 물이 차 있거나 뭐 강이 흐르거나 되겠죠. 우리나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곳이 있어요. 네 군데가 있는데 저 옛날에 그 환경북도 명천이 누구 고향이라고 그랬죠? 주명천 지구대. 명천지구 길명지구대라고 또 하나가 형산강지구대 해가지고 맞아요. 포항에서부터 경주로 해서 양산, 부산으로 이어지는 이 골짜기도 계속 지구대로 이어지고 한국 최대의 지구대는 추가령 지구대입니다. 서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금강산. 의정부, 동두천, 철원
그래가지고 북한의 원산까지 이어지는 이 골짜기는 여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마그마가 용출이 돼가지고 덮어버리는 데도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철원이라든가 북한의 평강 이런 지역이, 우리나라도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가 1년에 이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1년에 2.5cm 정도 이동을 합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 1년에 2.5cm 이동하는 거는 거의 몸으로 느끼지 못하죠. 근데 이게 수많은 세월이 쌓이면은 한 1000만 년쯤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250km를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앞으로 미래 1000만 년 후의 미래는 여기서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여기서 아프리카가 이런 모양으로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떨어져 그런 나간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특징이, 지구대의 특징이 화산 지진이 많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우리했던 시리아의 지진이라든가 뭐 이런 지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마 이 지진과 화산의 위험을 가지고 엄청나게 인간의 원죄에 대한 겁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는 것처럼 자 사해, 홍해, 나일강 뭐 이런 지역이 전부 다 이 지구대의 지역이에요. 그리고 요 그림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는 이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지만은 테티스라고 하는 옛날 지중해가 530만 년 전, 그러니까 이 지리학이나 지질학에서는 좀 단위가 역사학하고 단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과학자들이 얘기하면 그렇게 이제 가장 좋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 보는 것처럼 이 가운데 상당히 많은 지역이 전부 그 바다였던 지역이죠. 테티스라고 하는 바다인데 이 아프리카판하고 인도판이 계속 밀어내는 바람에 지금 여기가 다 없어지고 지금 남아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요 파란 부분, 요 보라색 부분, 여기가 이제 흑해죠, 그죠? 흑해 지역하고 여기 있는 카스피해 지역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바다로 남아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죠. 근데 이미 그 인간적으로는 또 인위적으로는 바다 하나가 거의 없어져 버렸죠. 아랄해가 없어져 버렸는데, 아랄해는 중국의 탱산산맥 쪽에서 흘러오는 그 눈 녹은 물이 모여가지고 아랄해를 이루었는데, 구소련 시대에 이 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밀과 목화 재배 지역으로 바뀌면서 바다로 흘러갈 그 아랄해로 흘러갈 강물들을 전부 다 인간들이 뺏쓰는 바람에 해수면이 계속 낮아지고 지금 거의 없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게 팔레스타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단강 요 계곡의 기준으로 이 서쪽 지역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과 지금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 지역의 지형을 그려보면은 여기에 좀 더 오른쪽에 있는 이 지도가 이 지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이 요르단강의 제3류 지역은 이 터키입니다. 터키에서부터 이렇게 오다가 갈릴리에서 물이 잠시 고였다가 이제 사해로 흘러들고 있죠. 근데 다른 바다는 보면은 카스피해 같은 경우는 생명체가 살고 있죠. 근데 이런 그대로 사해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해는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해수면이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저 세계 평균 해수면이라고 그러죠. 대양들은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대양이 해수면보다도 400m 정도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물이 찬다 그러면 바닷물이 찬다 그러면 갈릴리건 사해건 다 없어지게 되겠죠. 물이 차가지고 없어지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의 좁은 지역의 평야, 그리고 여기는 험한 산지, 그리고 아주 좁은 계곡, 그리고 다시 산지로 이어져 가지고 동쪽으로 이어지면 이제 평원 지역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쪽을 찾아온 것도 아마 산을 넘고 사해를 건너서 이쪽 지역으로 찾아왔을 텐데, 왼쪽에서 이게 보는 지도와 같이 이 예루살렘이 거의 뭐 해발보다 800m 가까운 높은 고원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불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겨울에는 이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여름에는 사막 쪽에서 불어옵니다. 근데 요 사해 지역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더라도 자, 이거 동쪽에서 불어오면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워낙 건조한 바람이니까 비를 뿌리지 않고 그리고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지역만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비를 좀 뿌리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느 정도 농업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이 위에 있는 이 고원 지역 그리고 특히 사해 근처 지역은 인간의 생존 자체가 상당히 힘든 그런 지역이고 또 지구상에 그 비가 어느 정도 와가지고 채워주면은 소금의 염도도 유지를 되는데 사해 같은 경우는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나 봐요. 사해가 계속 낮아지면은 소금이 계속 이제 지표면에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바람이 불고 확산이 되면은 기존에 있는 농경지조차도 이 소금을 뿌려버리는 그런 지금 재해가 닥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저 홍해 쪽에 물을 끌어가지고 어느 정도 해수면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해도 지금 보면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어요. 너무 말라져가지고. 그래서 고란 지역이 이 동네에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해 평균 염도가 275, 요거는 퍼밀, 이 천분열 단위입니다. 퍼센트는 백분열 단위인데 요 하나 더 있으면 퍼밀이라고 그러는데 천분 단위인데 275 퍼밀. 그러니까 세계 평균 바닷물의 농도가 34 퍼밀이니까 9배 정도의 더 짠 물이죠.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기가 어려운 그런 지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이 요단강물 계속 끌어가지고 이 지역의 도시 용수, 농업 용수가 쓰다 보니까 사해가 지금 계속 더 해수면이 평균 1년에 1m 정도씩 낮아져서 아마 그 아랄해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덜 알려져 있는데 아랄해는 지금은 좀 심각하고 여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에 비해서 카스피해는 그 염도가 세계 평균 염도보다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쪽의 건조 지역에서 강물이 이동해 오는 게 아니고 러시아의 그 볼강에 강물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짠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카스피해 철갑상어 그러니까 아주 낮은 소금의 염도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후에 대한 얘기인데 기온은 가장 추울 때가 뭐 영상 6.7도 그리고 따뜻한 지역은 17도 정도 되고 1월달에 그리고 여름에는 30도가 넘어가죠. 근데 막대 그래프가 이 강수량 그래프인데 겨울에는 이렇게 1월과 12월에는 비가 오는데 여름에 5, 6, 7, 8, 9월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기온은 높아지고 비는 내리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고등학교 때 시절로 돌아가서 세계지리의 얘기가 여기서 해야겠죠. 그래서 쾌펠이라고 하는 독일의 기후학자가 세계의 기후를 구분했는데 쾌펠은 유럽 사람이기 때문에 쾌펠의 기후 구분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구분했다 그러면서 쾌펠 기후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아시아를 이해 못한 거예요. 대륙의 동쪽 지역. 그러니까 미국의 플로리다나 또 우리 동아시아 지역이나 또 어디야 이런 지역은 계절풍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땅은 계절풍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여름에는 북서계절풍이, 겨울에는 북서계절풍이, 여름에는 남서계절풍이 불어와가지고 여름에는 덥고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는 춥고 건조한데 이쪽 지역은 그 쾌페는 이 기후를 좀 잘못 분류한 거죠. 그래서 쾌펜이 나중에 계절풍이라는 게 있다고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은 더 복잡하게 분류를 하는데 그거는 빼고 그러니까 이 지역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후는 사막 기후입니다. 쾌펜 분류에 의하면 사막 기후는 1년에 연강 수량이 250mm 이하인 지역.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은
사람들이 제일 사막다운 풍경이 뭐냐면은 모래가 쫙 날리는 그걸 사막이라고 하는데 사막은 그 모래 사막을 에르그라 그러는데 이 모래 사막은 전체 사막의 10%밖에 안 되고 90%는 암석 사막입니다. 그냥 돌로 구성되어 있는 사막이에요. 근데 이제 사막다운 경관이 모래가 날리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90%보다는 그 10%의 모래 사막이 이게 사막이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막에는 이제 거의 인구 밀도가 낮고 생명이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뭐 사막의 샘, 오아시스가 있는 거죠. 오아시스에는 이제 옛날부터 이거 대상들이 낙타를 이끌고 이 사막을 건너서 장사하는 대상들이 있는데 이 오아시스에는 농업이 이루어져요. 그 사막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오아시스 농업이라 그러는데 오아시스 농업은 이 건조 지역을 대표하는 농업입니다. 그래서 소량의 밀과 그리고 이 오아시스도 바람이 불어오면 모래에 자꾸 덮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봐요. 그 동해안 같은 지역이 많은데 계속 동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해변에 있는 삽인 모래가 계속 내륙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막는 방법이 뭐였죠? 나무, 소나무 심어요. 해성을 쫙 심어서 동해안의 그 해안선에 그 모래 이동을 막아주고 있죠. 그 바람에 지금 와가지고는 그 해성 밑이 이제 캠핑촌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 해수욕장을 더 살아나게 하는 분위기처럼 사막도 이 오아시스 농업에 불어오는 모래를 막기 위해 가지고 대추야자를 심습니다. 그런데 이 대추야자를 우리 아까 성경에서 번역하기를 종려나무라고 번역을 했죠. 이 종려는 뭐냐면은 우리가 동양에서의 종려는 저기 제주도에 공항 내려가지고 딱 나오면은 그 앞에 서 있는 그 나무가 종려입니다. 근데 서양의 이쪽 지역의 종려는 이파리도 그렇지만 거기 열매가 달리죠. 연어무입니다. 그래서 요걸 말려가지고 우리가 먹는 이 대추야자가 되고 이파리는 이 건조한 지역에 살아남기 위해서 통잎이 되면은 아무래도 수분의 뿌리의 역할이 물이 많아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가지고 이파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이런 기후였다 그러면 아마 롯데자이언츠도 그 야구 7회부터 신문지 찢어가지고 응원하지 않고 종려나무를 흔들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종려나무를 저도 어릴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가 하는데 사실 도대체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느끼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대추야자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네. 종려나무를 흔들었는데 이 나무 저 가지를 나무다. 보산나. 지금이 이제 사순절이니까. 흔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 팜이니까 이게 야자죠, 그죠? 팜은 야자고 이제 그 야자 중에서도 이제 기름 야자가 있고 이 대추 야자가 있죠. 그 기름 야자는 주로 이렇게 열대에 비가 많은 지역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짜죠. 그래서 팜 오일 우리도 옛날에는 많이 먹었죠. 커피 때 커피 탈 때 뭐라 그러지 그거? 프림. 프리마. 프리마. 그게 이제 그 기름 야자 가지고 가공한 거고. 마가린. 마가린도 그렇고, 예. 마가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보다 사막보다 강수량이 조금 많은 지역이 이제 스테이비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통 보면 한 1년에 강수량이 250에서 500mm니까 이 농업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목축이죠, 그죠? 그러니까 평지 지역은 주로 이제 유목을 하고 산을 오르내리락하면서 하는 아까 그 예루살렘 고원 지역을 오르내리락하는 거는 이목이라 그러죠. 아마 이목은 우리 시대도 학교 다니면서 알퐁스 보데이 소설을 통해 가지고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이렇게 여름에 산에 올라갔다가 겨울에는 또 계곡으로 내려오는 이런 목축은 이목이라 그러는데 아마 이 예루살렘 주변 지역은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은 이목과 유목이 같이 행해지는 지역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가축은 이 양이고 그리고 뭐 이동 수단은 그 낙타고
아마 전쟁 수단은 말이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온대 기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 지역의 기후가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이게 지구가 23.5도만큼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후예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기후대가 다 따라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사막이 유럽의 남부까지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막이니까 비가 안 내려오죠. 근데 영국은 어때요, 기후가? 1년 내내 비가 오죠, 그죠? 겨울이 되면은 거꾸로 그 기후가 내려옵니다. 이 두 개가 겹쳐지는 지역을 이 지중해성 기후라 그러는데 아마 여름철에 프랑스나 스페인 쪽에 비행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가을처럼 들판이 그냥 누그래요. 비가 안 와가지고 식물이 다 죽은 거죠. 근데 겨울에 가보면은 그렇답니다. 겨울이 따뜻하고 비가 오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후 지역인데 그래서 이 지역이 바로 지중해를 대표하는 과일이 포도, 오렌지. 오렌지가 언제 수확하냐면 한 4, 5월 달에 수확하거든요. 남반구에서는 반대지는. 그러니까 이 더운 여름에 비는 안 오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껍데기가 아주 두꺼워가지고 과일의 수분을 뺏기지 않도록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식물들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이 지역은 봄에는 밀농사를 할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성장기에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밀을 소맥이라 그러죠. 그 밀가루 보면 소맥분 그리고 보리를 대명이라고 합니다. 가을에 파종해가지고 봄에 수확을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죠. 그러면 그 나오는 맥주절은 대개 언제쯤이냐? 5월달이나 6월달. 그리고 이게 수확이 다 끝나면 이제 거두어서 아까 수장이잖아요. 장이 뭐냐면 창고에 넣어두고 1년을 먹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장절은 대개 이제 7월 이후부터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오늘 이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역에 이런 자연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너무 모르고 그냥 그 성경 위주로 외우기만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면 우리가 좀 다른 우리와 다른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았구나 하는 것들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주제를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수고했습니다. 멈췄습니다. 은혜를 받았네. 예, 김신철님이 아주 감동스러운 은혜를. 네, 시험발, 쪽지 시험발. 난 자신 있어. 맞으면 이렇게 돼요 저거. 쪽지 시험 하나 드려요. 온난 가고 저런 기회 사항이 있으세요?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디프리에서. 저도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시 어떤 그런 시대적 배경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환경, 그런 뭐 자연 환경이 성서에도 분명히 영향을 많이 줬고,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막대 그래프 쭉 보셨는데 그게 여름에는 비 하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 짧은 겨울에 이제 농사를 그 어려운 환경에서 짓는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지역이 부활의 의미 같은 것들이 그 그냥 이 자연 환경 속에서 배우는 거죠. 저 여름에는 아주 뭐 뜨거운 햇빛에 물 하나 안 나오고 다 모든 식물이 다 죽었어. 근데 겨울에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 살아나. 그런 것에서 이제 어떤 부활의 의미 같은 것들이 그 나오지 않았나 그런 것들 한번 어느 책에서 본 것 같습니다. 네, 겨울에 식물들이 이제 푸르고 살아나고 이제 이집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동지, 동지는 이제 로마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죽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거. 그러면 동지가 죽음이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면은 예수가 태어나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도 실제로 예수가 태어난 날이 아니고 그렇죠. 엘리야가 그래도 예언자라고 뭐죠? 이 아하방이 그때 외국에 가더라고 바알신 기후제 전투를 하잖아요. 누가 비가 오게 하는. 근데 그게 여름이에요, 겨울이에요. 겨울이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고 겨울이 많아. 겨울이니까 기도하겠지. 비가 안 오는 계절을 유추하면 되겠네. 겨울이었겠지 그게. 비안 오는 계절이 여름이잖아요. 아니 비 안 오는 계절이 여름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타이밍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름에 계속 기후자면 다 미친놈들 되니까 이제 한 비가 뭐 와야 돼. 근데 그 후에 나 왔거든. 비가 한 12월부터 온다 그러면은 한 10월부터 이제 아침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또 아시 자체가 비 뒤에 시냐거든. 폭풍우의 시냐. 그러니까 한손에 벼락 들고 있대.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더 재밌는 노선이 있다가 우리 하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함께 부르는 찬송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따다단딴 산 밑으로 내려가자 따다단딴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좋다 우리 힘은 작지만 아주 작지만 주께서 쓰실 때는 크게 쓰시리 산 밑으로 내려가자 따다단따 산 밑으로 내려가자 따다단따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마음이 급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하는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눈먼 자들이 인도하는 교회가 신도로 하여금 아니라 주술과 신앙의 구덩이에 빠지게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도 않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몸과 같이 사랑을 해야 할 이웃인 사회의 주변인들을 오히려 혐오하고 배제하고 혐오를 전염시킵니다. 자본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며 하느님을 찾고 있으나 아무리 헤매도 하느님은 그들에게 주술적 복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람들의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복을 위해 타인을 희생하면서까지 특혜를 바라는 주술과 신화의 풍조에서 벗어나 사회의 주변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진리 속에서 오늘도 자유인으로 살게 하소서.